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맨 처음 손에 잡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연금 부자들. 지연이는 이영주란 분이시고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연금 박사라는 타이틀로 연금 관련해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고 계신 분입니다. 이 표지에 보면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라는 말도 보이고, 밑에 보시면 목돈 10억보다 평생 월급 500만 원이 더 낫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광고에서 나와서 이쪽에 문외한이었던 2016년도에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평생 월급. 한 번도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연금이 목돈보다 좋은 10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였고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무릎을 쳤습니다. 자,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목돈을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다 하더라도 다 쓰면 없어지니까. 반면에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공공하게 살지 않도록 꼬박꼬박 월급으로 나오니까 내 삶을 지켜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이 있다. 목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뺏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 있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미래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인생에서 그 돈을 써서 뭘 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되겠죠. 자, 세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 목돈은 갈수록 없어지는, 연금은 가도 계속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는. 네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에 내가 라고 하겠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나는 앞으로 라고 합니다. 목돈은 과거의 자랑인지 모르겠으나 연금은 미래를 담보해 주니까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 훨씬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있다. 연금은 월 단위로 지불되니까 까먹어봤자 한 달치인 거죠. 여섯 번째,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자, 아까 5번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느 60대가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그 홍보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 파는 그 홍보관 가서 뭐 전기 매트며 안마기며 잔뜩 샀다고 칩시다. 아니면 꽃뱀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연금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돈 자체가 한 달치 연금밖에 없으니까 사기 당해서 날리더라도 한 달치 연금 그 정도 금액만 날리는 게 되겠죠. 그것도 한 달 뒤면 다시 새로운 그 달의 연금이 나오니까 피해가 크지 않고 금방 회복할 수 있겠죠. 일단 목돈이 없고 연금 있는 분들한테는 사기꾼들이 안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목돈은 사기당하면 자신이 가진 전 재산도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가 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갑이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꼭 그 자식들이 그걸 빌려달라, 또 그냥 그저 달라 자꾸 요구를 합니다. 자식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좀 구워주시라 라고 하면 그 참 사업 아이템도 참 시원찮은데 구워주자니 못 받을 것 같고, 안 구워주면 자식들이 그 다음부터 안 본다 할까봐 겁도 나고, 또 첫째 도와주고 나면 둘째가 가만히 있습니까? 둘째도 손 벌리죠.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네. 하지만 연금은 어차피 자식들이 손을 낼 수가 없고 부모가 연금이 풍족하게 나오면 자식들한테 노후에 기댈 이유도 없고, 오히려 손자들 집에 오면 자 이렇게 용돈도 딱 쥐어주면서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다. 좀 말하기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식들이 공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가슴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금 있으면 현금이라도 이렇게 뭉칫돈을 안겨주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내가 죽어야 하나? 그러면 상속으로 뭔가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을 텐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서 연금이 따박따박 나온다고 하면 일단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확 줄어들거나 아예 안 생기게 되겠죠. 연금은 그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서 계속 연금 받아 생활하시는 게 오히려 자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손자들한테도 좋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9번째,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목돈 지출은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일회성의 목돈 지출은 한때는 좋겠지만 연금은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길게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이다. 네, 연금은 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게 만들어진 사회제도. 특히나 실직을 했거나 퇴직을 해서 더 이상의 소득, 수입원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연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필요한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연금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적으로 당당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정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식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빌려달라, 투자해라 요청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참 어찌 그리 대박 아이템은 많은지요. 시중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자식에게 안 주면 욕먹어 죽고, 찔끔찔끔 주면 쪼들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뻔히 아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의 요구에 참 난감합니다. 이때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연금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됩니다. 앞의 제 유튜브 영상들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50대가 되고 또 퇴직을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별로 없고 목돈이 많다라고 하면, 아니 많지는 않아도 연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도 10억보다도 월 500만 원의 연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현금 5억보다 연금 5억, 정확히 얘기하면 연금으로 월 분할해서 나올 수 있는 5억이 훨씬 더 필요하고 5억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5억을 다 나눠서 받고 다 썼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시면 연금은 그 뒤로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일, 자신의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투자 상품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근데 목돈은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건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